자, 이제 시장 전략 시간입니다. 알파 프로토 전략 정태근 팀장과 MBN고대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개장 전에 이제 개장이 한 30분 좀 36분 남았는데 일단 군부를 뗍니다.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네. 뭐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러시아의 휴전 얘기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철폐할 거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요 얘기 나온 지 한 2달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이게 대중국 관세이나 하는 것도 빨리 하면 될 텐데 왜 못하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치적인 변수니까 그렇죠. 타이밍이겠죠. 맞아요. 미국에 아무래도 또 강경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반대 여론을 딛고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휴전 얘기도 이게 또 돈바스 지역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쳤다고 하는데 CNN에서는 갑자기 휴전 가능성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어떤 게 지금 맞는지 미선물 지수가 갑자기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보도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우리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장 출발하기 전에 나름대로 좀 괜찮은 뉴스가 아닌가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소비자 물가 6% 때문에 조금 걱정이었는데 이걸 좀 덮어버리는 재료 같아서. 네. 자,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니까 정태근 팀장은 오늘 또 어디에 잡아오셨는지 맥을 볼까요? 정태근 팀장은 그래도 개발 얘기죠. 건설, 뭐 포괄적으로는 이게 경기 부양인가요? 자, 네옴시티 얘기 아닐까요? 네옴시티겠죠. 네. 어디 시티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솔직히 빈살만 전 세계에 가장 그 돈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1,600조인가? 300조인가? 본인이 얼마인지 알까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실소유주죠. 네. 빈살만 왕세자? 왕세자. 뭐라 그래야 돼? 직함도 많이 왕세자 가지고. 및 국방장관. 네, 뭐는 너무 많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러 간다고 하고 있고 그 전에 지금 저 내용이 나왔죠.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위치가 사우디 어딘가에 있겠죠. 어디라 해서 여기 요 홍해 있잖아요. 네. 그쪽 어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말씀 못 드리겠네요. 바그다드? 거기는 아니고요. 네. 거기 육지잖아요. 그러게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솔직히 이게 좀 알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지 좀 모르죠. 근데 이제 5천억 달러 규모, 저게 원화 환산으로 하면은, 몇백 조 되죠? 600조 원. 네. 저걸 우리가 다 먹는 건 아닐 거고, 네.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와 맞물려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들어가겠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지금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듭니다 지금. 천조. 네. 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 뭐뭐뭐 언급돼서 막 붙어버리는데, 네. 오늘도 아마 그 아침에는 저기 할 것 같아요. 근데 5천억 불이 상당히 큰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건설주들이 한참 잘 나갈 때 해외에서 꾸준하게 받았던 수주가 600억 불이거든요. 네. 그 600억 불이 한창 잘 나갈 때 받은 수주액인데 5천억 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창 잘 나갈 때였던 수주액과 비교하게 되면 9배 정도 되는 수주이기 때문에 물론 5천억 불을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뭐 한 10분의 1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쪽에서 한참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UAE가 이런 비슷한 그 스마트 시티랄까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신도시 이 건설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좀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첨단 도시였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신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가 사우디 쪽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뭐 주택이란지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 이런 것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가셔가지고 한마디만 하면은 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한 관계를 보게 된다면은 아마 수주액이 상당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터널 공사는 이미 수주를 받았어요. 네.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원전 얘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대표적인 어떤 원전 관련된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공은 누가 하냐면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작진이 자료 화면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내용 아직 아니에요. 그 위치인가요? 네. 찾고 있대요. 네옴시티 위치. 네옴시티 위치 지도 찾고 있대요 지금. 네옴시티 위치가 보니까요.
제가 사우디 준비할 거예요. 북서부 홍해 인근 황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띄워주셨는데 아마 이 화면으로 띄우려고 지금 하고 그래서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홍해 어딘가 했는데 네. 제가 바닷가와 이 사막 지역을 연결시키는 부지런하고 도시인 것 있어가지고 같네요. 뭐 말하면 다 찾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저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네. 있는 그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을 제일 많이들 언급하시던데 맞나요? 삼성 맞습니다. 엔지니어링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장하고 빈살만 황태자의 사이가 너무 좋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에 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 묻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 무조건 같이 하자 이렇게 아마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그 터널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이것도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같이 해가지고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뭐 항만이라든지 뭐 에너지시설 철도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아마 삼성물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 LNG 수출 시설 늘릴 거거든요. 그럼 LNG 터미널 같은 경우 LNG 터미널이라든지 플랜트 이런 것들도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작년에 삼성물산이 먼저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2025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또 현대건설이 또 LNG 플랜트를 현재 또 수주 입찰을 현재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은 또 현대건설이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전 얘기하다가 좀 말이 끊겼는데 네. 그 아시겠지만 원전 시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왔네요. 저기래요. 네. 네, 저긴데 그 제가 전에 홍해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치를 저기 쿠웨이트하고 있는 그쪽이 제가 설명을 잘 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저기입니다. 네. 네. 이게 언뜻 봐도 면적은 꽤 큰 것 같은데. 서울 면적의 44배라고 이게 44배. 이렇게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도보다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에 44배거든요. 저기다 뭘 하겠다는 거지? 저기다가 이제 그 UAE에 보시면은 그 침단 그 도시 이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첨단 아부다비? 두바이인가요? 아, 두바이. 두바이처럼 똑같이 저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인공도시를. 네, 맞습니다. 인공도시인데 거기다가 그러면 상징성 네. 있는 그 버즈 두바이처럼 큰 건물을 그렇죠. 짓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즈 두바이보다 높게 짓겠네요. 500m 높이의 네. 쌍둥이 빌딩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수주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또 중동의 어떤 건설 경험이 환경성이 있으니까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래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저기에서 나온 이제 최대 수주 규모기 수주 금액이 이제 5천억 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동 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쪽 보면 원전 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삼성물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삼성물산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글로벌 SMR 사업을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동유럽 같은 경우에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이쪽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수로 원전을 지을 건데 그거 외에 또 SMR 같은 경우도 이제 동유럽 쪽에서 건설할 예정인데 원전은 내일 이슈가 있잖아요. 내일 이슈가 유럽 쪽에서 유럽연합이 원전을 그린 텍스노미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네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은 호재. 네. 그러니까 또 한번 확 하지만 제외하면은 몰라. 지금 분위기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에너지 석탄을 떼는 문제가 상황인데. 모르겠어. 복합적이라서 누군 내일 좀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원전은.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입찰 제안서를 보낸 상황이고 이걸 뭐 철회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네. 뭐 일단은 수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유럽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은 다시 이제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뭐 LNG라든지 뭐 원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 아니야 뭐 말씀드릴게요. 네. 오케이 거기까지만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해 메이저의 거 오늘 선택봐야 되니까 전략은 네. 화면 볼까요? 그나마 그래도 어제 지수가 뭐 물 흐르듯이 흘러버리고 최근에 패턴이 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좀 버티더라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뭐 어제 되게 조금 이례적이었죠.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도 지수가 이제 하락 마감했잖아요. 결국은 어제는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기관들 수급이 조금 대거 이제 좀 몰리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뭐 우주항공, 방산, 그럼 방산은 그다음에 엄청 뭐 밀려가지고. 신재생, 원자력 뭐 이런 쪽, 태양광 이런 쪽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급하게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 이제 타이밍상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기술적인 반등을 했고 2분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잠정 영업이익이 한 14조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컨센서스가 15조 원 이상이었는데 약간 이제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된 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뭐 서버 디램 오더컷 이슈, 거기에다가 이제 수요 부진, 뭐 스마트폰 가전 쪽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때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메모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이제 괜찮게 선방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3분기 이후가 문제인데 2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조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좀 확실한 이유가 어찌 보면 이제 영업 외적인 요소, 원달러 환율이 1분기 말에는 1,200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말에는 거의 1,3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환율이 거의 지금 7%나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율 효과 감안하면은 적어도 이제 세트 쪽 부진은 그냥 환율 효과로 어느 정도 조금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기 때문에 한 14조에서 14조 원 중반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도 정말 나쁘지 않은 실적이거든요. 뭐 그런 기대감이 어저께 뭐 선반영된 건지는 몰라도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2023년이 되면 이제 디램 시장이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하잖아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좀 하는데, 디램 가격이 아주 완만하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캐파 투자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사실 투자를 많이 안 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출하량이 막 늘어나 버리면 사실상 이제 디램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빅그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빅그로스가 2023년, 2024년 요 구간일 때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추세, 그럴 때 디램 가격이 상당히 좀 좋았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익성이 아주 크게 좀 개선됐었다라는 지난 이제 과거의 사이클들을 이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너무 좀 비관적인 전망을 좀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정말 묵묵히 꾸준하게 잘해 나가고 있는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또 일본 쪽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국산화 했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일본 의존도가 지금 80%가 넘고 국산화 대체율이 뭐 조금 또 저조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사실상 뭐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뭐 무역 갈등을 한번 좀 겪었기 때문에 국산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는 분명히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게 또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극자외선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되고,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슈, 계속 이제 그 인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인텔의 차세대 CPU 출시가 이제 좀 지연되면서 DDR5 이제 모멘텀도 좀 수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챙겨보자. 업황이 좀 어렵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잘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는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이제 DDR5 관련된 수혜주로 주가가 아주 좀 괜찮았었던 ISC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고점 대비 30%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PSK는 어저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하나 발표됐어요. 100억 넘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사실 뭐 무정이나 뭐 이런 거 해봤자 사실 반짝 이제 급등했다가 오히려 주가는 이제 급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아예 이제 소각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친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UV 공정과 관련돼서는 동진 세미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 쪽은 이제 DB하이텍, 12인치 파운드리도 사실상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네. 피크아웃 얘기가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요 네 종목 정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탑픽 종목 두 개만 조금 선정을 좀 해드리면 PSK하고 DB하이텍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섹터 전략과 정태근 팀장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태근 팀장은 일단은 개발, 중동 얘기이고 현대 건설을 찍어주셨네요.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PSK,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주가 보면 지금 뭐 너무 많이 빠졌죠. 미끄럼틀처럼 생겼죠. 주가 모양이. 저점 매수 이렇게 전략 정해 주셨습니다.